2부는 김영평생교육원 합격생 인터뷰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 네. 환희에 비춰주는 화한 미모의 네, 너무 예뻐요. 그렇죠. 신혜원 합격생을 네, 초대했습니다. 와, 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뭐 어디 대학교 어떤 편입 합격생이고 어떤지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로 편입했고 그 외에도 동국대, 국민대, 경기대, 가천대, 명지대, 아주대, 서울여대 이렇게 총 8개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무려 그렇죠. 8관왕. 네, 네. 한 개도 합격하기 힘든 네. 그렇죠. 근데 8개나 네. 대학교를 합격하셨고 그러면 지금 합격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실 텐데 네. 혹시 근황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일단은 편입에 성공을 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학교 수업 같은 부분도 이제 잘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또 지내고 있고 너무 합격생들이 어떻게 이제 지내고 있는지도 많은 학생들이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합격생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궁금한 게 사실 많을 거예요. 네.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회원 합격생은 전적대나 또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전적 때는 일단 수원과학대학이었고 편입한 이유는 학벌 스트레스가 있었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제가 원하는 쪽으로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2년 더 공부하고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고 싶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문대학교를 졸업했으면 사실 일반 편입 지원 조건도 돼요. 근데 하지만 이제 학사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활용을 했었고 네. 또 정말로 이제 열심히 한 결과 또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고 저희가 사실 편입 성공을 했잖아요. 네. 회원님이 성공했는데 네. 한번 성공한 소감이 어때요? 우선 취업 고민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학벌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일단 우선이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 또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냥 단순하게 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한 가지의 큰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기만 해도 이미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신감, 부분, 당당해 보이고 네. 이게 바로 합격생의 네. 뭔가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또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 편입생들이 편입을 하면은 차별을 겪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혹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는지? 네, 우선 편입생에 대한 차별은 저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교수님들께서 편입생이라고 더 네.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동기들이랑 이제 친해질 수 있게끔 회식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끔씩 그 프로그램 멘토멘티 같은 프로그램으로 네네. 선배님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네.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편입생들끼리만 다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제 학습자 중에서는 제가 혼자 학교를 다닐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던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혜원님 말처럼 학교에서 편입생들을 예외시키지 않고 제외시키지 않고 또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을 해주니까 훨씬 더 적응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잘 챙겨주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서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전공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3학년부터 들어가는 네. 거기 때문에. 편입생분들이 사실 전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전공이 맞지 않아서 바꾸는 경우도 사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회원님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혹시 뭐 전공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전공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비동일계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좀 덜 익숙한 언어를 심화 과정으로 배우는 거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중간중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틈날 때마다 공부 계속하면서 전공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4년제 대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면은 1, 2학년 때는 교양 위주의 수업이 많은 편이에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편입하실 때 4년제 3학년으로 들어갈 때 내가 전공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데 과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혜연님처럼 초기에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을 배우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기 목표에 이제 노력을 더 첨가한다면 훨씬 더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또 다른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 김현평생교육원을 통해서 학위를 또 요건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교육원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한데 이 김현평생교육원들을 또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김영평생교육원이 아무래도 대형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전화 상담을 했었을 때도 이제 컨설턴트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물어보는 부분들 다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믿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갔던 컨설턴트님이 바로 옆에 계시죠. 정가요? 네. 네. 네, 혜연님의 담당 컨설턴트님이 바로 여성창 컨설턴트님이었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가상의 아이콘이었고요. 네, 진짜 자상하시고 아. 꼼꼼하시고 네. 그쵸? 일단 저도 그 전화했던 기억도 있고 또 네. 회원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음.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들어보고 네.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합격생이어가지고 기억에 기억을 남으셨구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편입을 준비했던 이런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 좀 네.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시작 시기와 또 준비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편입을 준비한 것은 재작년 7월이었는데 일반으로 준비했다가 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고 몇 달간 쉬었다가 학사 편입으로 작년 5월에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시작을 해서 단 7개월 만에 학사 편입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과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네요.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기간이 많이 길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이더라도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희 그 합격생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네, 본인이 충분히 우리 신혜원님 합격생을 보시고 네. 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학점은행제 저희 학습자분들은 이 편입 공부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학점은행제랑 편입 공부를 병행하는 게 혹시 힘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만약 힘든 게 있었으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고 특히 자격증을 따서 학점을 채우는 부분이 가장 심리적 압박감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저 혼자 자격증 공부를 했고 또 이제 혹시라도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학사로 지원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편입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학점은행제를 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얼마 만에 그 부담감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혜연님도 혼자만 했었으면 훨씬 더 부담감이 더 컸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학습 전략이나 어떻게 자격증을 딸 때 수월하게 딸 수 있는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억지로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옆에 있을수록 더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솔직하게 오늘 그쵸. 네,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만 얘기하고 있는 점. 그렇죠. 네. 저희가 절대 뭔가 강요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음 질문인데 이게 학점은행제를 학위를 취득하는데 이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는 게 학사 편입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혹시 합격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는 일반 편입으로 지원했던 것보다 학사 편입으로 지원한 거가 이제 훨씬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학사가 일반보다 경쟁률도 낮고 합격 컷이 낮기 때문에 일반 편입보다는 학사 편입으로 지원을 하는 게 비교적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학생들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맞냐, 뭐 이렇게 재차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합격생이 진짜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니까 이제 경쟁률 면에서 학사 편입이 조금 더 유리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그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이 특히 많았잖아요. 그쵸? 일반 편입 조건은 되지만 혹시 학사 편입이 유리하면 해봐도 되지 않나? 아니면 유리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학습자분들이 사실 뭐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많이 계획 세우는 것도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혹시 연간 학습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우셨었는지? 네, 우선 단어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외웠고, 그리고 상반기 때는 문법 위주로 공부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독해와 논리의 공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한두 달 전부터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단어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외웠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고, 또 하반기에는 독해, 논리에 비중을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시험 한두 달 전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했던 이런 공부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 공부법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그 파트별, 과목별로 이런 학습법이나 이런 밸런스를 좀 나눴을 텐데 혹시 어떤 식으로 나눴을까요? 네, 문법은 이론을 계속해서 돌렸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다시 이론책을 찾아가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한 번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분석을 했고, 그리고 왜 오답을 골랐는지, 이게 왜 정답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는 어떤 부분에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건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 생각해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문법, 독해, 논리 이런 공부법을 다르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론 문제를 계속해서 돌려서 봤었던 거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활용을 했네요. 그리고 또 논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항이든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반복해서 진행했던 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나만의 노하우나 꿀팁이 사실 있는데 네. 원래 실제로는 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죠. 여기서만 그러면 가르쳐 주시려고 왔잖아요. 네. 또 회원님의 이런 노하우나 네. 꿀팁 같은 게 있으면 네. 방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 네. 네, 저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쉬어가는 날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보충하면 다음날 더 공부도 잘 되고 중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똑똑하게 시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약간은 뭐 하루 내지 뭐 이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을 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졌었던 게 이제 학습자님의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매년 이제 학습자분들을 보면은 사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방금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도 좋지만 하루 정도는 뭐 나에게 스스로가 좀 휴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편입을 회원님도 이제 해보셨고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편입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았죠. 글썽글썽해요. 그때 생각이 지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준비를 하면서 막 힘들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거고 혹시 그런 힘들었던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네. 주실래요? 너무 궁금하네요. 그쵸. 네, 일단 저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기출문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진짜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더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일에는 사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혜연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석 시간을 가졌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고쳐 나가면서 합격에 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간절함이나 절실함도 있었고 네. 멘탈 관리도 참 훌륭하게 그쵸.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질문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왜냐면 회원님 같은 경우도 학점은행제로 저희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병행을 하셨었잖아요. 네, 이 학점은행제는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을 하셨었어요? 네, 저는 학점은행제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총 2학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학기 8과목, 그쵸. 두 번째 6과목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실 수 있는데 일부를 보시면 알 것 네, 같아요. 일부를 기억해 주시면 저희가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8개, 6개 나눠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준을 해줬던 게 저희 컨설턴트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질문이 사실 너무 많은 궁금해하는 네. 학습자분들이 정말로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거의 뭐 90% 이상 항상 물어보고 가는 질문인데요. 이 전적대 성적, 그렇죠. 전적대 성적인데 이 전적대 성적이 혹시 시험에 많이 중요한지 그리고 또는 시험 성적으로 커버가 가능한 건지 편입이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적대 성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적대 성적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제 학점은 우선 3점 초반대로 평범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도 충분히 시험 성적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실제로 학점이 들어가는 비중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실 학생들이 전적대 성적이 낮아서 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을 너무 사실 조금의 낭비를 하지 않고 편입 영어에 집중을 한다면 훨씬 더 결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학점은행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네. 지금 다음 질문이 또 똑같이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이 맞아요. 학점은행제로 진행했다고 해서 좀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음. 정규대학교 같지 않고 내가 학점은행제여서 점수가 높아도 떨어지는 뭐 네. 이런 불이익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혹시 불이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지원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자격 요건 충족이 우선이고 결국 영어 성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네, 이 말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합격자가 무려 830명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럼요. 학점은행제로 지원은 사실은 이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게 1순위인 거고 네. 사실은 시험 성적이 관건이다라고 맞아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학점은행제를 병행하시고 편입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을 못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병행할 때 좀 학습량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을 혹시 어떻게 하셨었는지. 네, 강의는 일단은 그냥 틀어만 놓아서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고 시험 볼 때라든지 토론이나 과제가 있을 때는 하루 2-3시간 정도 시간을 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서 학원 수업 4시간에 자습 6시간 해서 총 1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네.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좀 시간 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혜원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학점은행제 수업은 틀어놓고 이제 영어 공부 자습하면서 때때로는 하루에 2-3시간씩 자격증 공부에 매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만의 좀 이런 학습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한테 맞춰서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네. 어느 정도 혜연님의 학습법을 좀 참고해 주시면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혜연님 입장에서는 이제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는 거 있어서 혹시 지금 다른 학습자분들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하는지. 네, 저는 학점은행제를 추천합니다. 평가 항목마다 담당 컨설턴트님께서 가이드도 해주시고 안내 메일과 문자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강의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장소, 시간 제약이 없고 과제나 시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편입 공부와 충분히 병행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학점은행제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영어에 많이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습자분들이 항상 그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면 자꾸 시간이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게 너무나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병행하시더라도 편입 공부만큼은 정해진 시간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한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마무리 토크가 다가왔어요.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죠? 네. 지금 다른 분들은 보내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네. 아, 더 물어보고 싶을 네, 거고. 맞아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을 텐데 나중에 부르면 또 나와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봤죠? 이 자신감. 합격하고 났을 때 자신감이 맞아요. 생긴다는 거.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 토크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회원님이 좀 편입해 보고 나니까 뭐 이것만큼은 좀 말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자신의 목표 대학을 하나쯤은 정해놓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학교나 가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대학 아니면 절대 안 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목표 선정이 정말로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딱 얘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워낙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 학습자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부를 하는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모든 걸 놓고 이제 그냥 놀고 싶겠지만 나중에 원하는 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좀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상상했던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네.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캠퍼스에서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 토크까지 했는데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네. 학생분들이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내용들을 정말 알려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만큼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좀 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안내해드릴 혜택 한번 볼게요. 네, 저희 김영평생교육원이 준비한 온라인 설명회 혜택을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요. 저희가 그 상담 신청만 해도 이렇게 랜덤으로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보시면 아이패드 미니 있죠? 그 다음에 뭐 피자, 상품권 등등 되게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받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요. 네. 제가.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네, 또 맞습니다. 특별 혜택이 다른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설명 신청자를 위한 저희가 특별 혜택이 최대 45만 원 할인이 있어요. 최대 45만 원이면 역대급이에요, 그쵸? 정말. 45,000원 아니잖아요. 네, 45만 원입니다. 45만 원이고 저희가 패키지 강좌를 해서 한 과목 무료 플러스 3만 원 할인. 네. 거기다 CS 리더스 관리사, 유통 관리사 무료 수강권에다가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컴퓨터 활용력 2급 50% 할인. 독학사 2단계 뭐 기타 자격증들을 추가 20% 할인까지 받기 때문에 네. 굉장한 혜택도 있고 또 중요한 것 파기관 수강생분들 있잖아요. 네, 다른 맞아요. 교육원에서 저희 교육원으로 2학기에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은 수강료 20%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네. 있고요. 또 학원제 상담만 받아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제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금액이 네, 오른 만큼 금액이 올랐어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안 드리지 않죠. 네. 오른 그대로 네. 스타벅스 드리고 있고요. 네, 아낌없이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 온라인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마무리 멘트 준비한 거 있잖아요. 저희 셋이. 맞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김영평생교육원은 학습자분들의 편입 성공을 응원합니다. 안녕.